안녕하세요, 스마치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구 논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리뷰 논문을 구하는 방법과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죠. 저도 아직 논문들을 완전히 잘 읽는 편은 아니지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논문을 읽는 것 자체로도 힘들어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논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연구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근 논문들을 읽는 것이 최신 연구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든 논문들이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아쉽게도 제가 대학원생이 되고 많은 논문들을 읽으면서 깨달은 첫 번째는 세상에는 정말 많은 논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부족한 데이터와 그럴듯한 설명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포장한 논문들이 정말 많더군요. 연구 분야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라면 이 논문들을 데이터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연구에 입문한 초심자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시기 때문에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심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논문을 읽는 것보다 어떤 논문을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초심자분들에게 리뷰 논문을 먼저 읽어보면서 연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 중에서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 레퍼런스로 달려있는 연구 논문을 읽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리뷰 논문의 저자들은 해당 연구 분야에서 인정받는 권위 있는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리뷰 논문에 인용을 한 연구 논문들은 틀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경우 논문들을 읽으면서 제 연구와 관련된 내용 또는 흥미로운 내용에는 밑줄을 긋고 해당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경우에는 레퍼런스의 붉은 형광펜으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다 읽고 난 뒤 체크해 두었던 연구 논문들을 다시 읽으면서 구체적인 실험 방법, 연구 내용에 대해 좀 더 알아봅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논문을 읽는 것은 연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 논문에는 리뷰 논문과 달리 일반적으로 읽는 논문 파일 이외에도 논문 내용을 뒷받침하는 피규어나 내용을 제시한 SI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 내용에 대해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시하게 되면 논문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피규어와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SI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학부 때 논문 발표 과제를 맡게 되면 SI는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을 모아두는 것이라 생각해서 잘 읽지 않았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초심자의 경우 논문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SI까지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SI의 경우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저자가 SI에서 피규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직 피규어를 해석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SI의 설명을 읽으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고 본격적으로 실험을 설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SI 맨 앞에 있는 익스페리멘탈 부분을 통해 이 실험이 어떤 실험 장비를 사용하였고 어떤 물질을 사용하였으며 어떤 조건에서 실험했는지를 알 수 있어 여러분들의 실험을 설계할 때 레퍼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SI까지 꼼꼼히 읽게 되면 논문 하나를 읽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여러 논문을 겉만 보는 것보다 한 개의 논문이라도 SI까지 꼼꼼히 읽는 것이 단언컨대 몇 배는 도움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본 논문은 프린트해서 읽거나 아이패드로 읽고 SI는 노트북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읽는데 이렇게 두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논문을 읽으면 논문을 더 깊게 이해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 논문을 읽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논문을 읽다 보면 피규어도 많이 등장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나오면서 어느새 수동적인 자세로 논문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논문의 내용들이 다 영어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논문을 자세히 그리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읽으려고 노력하면 빈번하게 논문의 빈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 논문을 읽을 때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 주의하면서 읽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전체와 일부의 자료에 차이가 있지 않는가입니다. 일부 논문의 경우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일부만을 피규어로 제시하여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SI 제시된 전체 데이터를 보면 나머지 부분에서 의문이 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논문을 읽으실 때 전체와 부분을 비교하시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시면 논문 이해에 대한 깊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는 SI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I를 반드시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로 스펙트럼 분석 피규어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보실 때 이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입니다. 같은 장비, 같은 물질을 사용하였더라도 조건에 따라 연구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이용하여 많은 논문에서 극단적인 조건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장점만을 강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 분야인 배터리 논문의 일부를 보여드리면 이 논문에서는 리튬 배터리에 소듐 이온을 일부 첨가하여 차지 볼테이지를 크게 감소시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의 X축을 유심히 보시면 X축의 최대값이 0.5mAh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mAh를 제시하는 다른 논문들에 비해 절반의 조건만을 사용하여 장점만을 부각시킨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규어를 보실 때 개형뿐만 아니라 X축, Y축의 단위, 그리고 값도 유심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규어를 보실 때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되는지 또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용액에 리튬 이온과 소듐 이온이 들어있음에도 반응 생성물을 분석할 때 리튬에 관련된 물질에 대한 대조군만 제공하고 소듐에 대한 대조군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질은 두 가지를 첨가하였는데 한 가지에 대한 정보만 보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리튬의 양이 소듐의 양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소듐이 리튬의 절반만큼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소듐도 반응할 수 있겠죠. 수동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이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동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해석하려고 노력하시면 데이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규어를 보실 때 피규어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건에 맞는 결과값을 제공하고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언급만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주로 물질이 생성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논문에서 글을 통해 내용만 제시하고 근거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본 논문에도 그리고 SI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결과만 제시하고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 경우 논문에서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밝히면서 이 논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후속 연구를 맡기는 경우이죠. 하지만 A의 경우처럼 일부의 데이터만 보여주면서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말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위 피규어에 대한 설명에서는 5번째 사이클 이후에도 전해질의 분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 논문에서는 설명하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5번째 사이클까지의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해질의 분해는 배터리 안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5번째 사이클까지의 데이터만 제공하고 그 이후의 데이터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후에도 안정했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논문을 꼼꼼히 읽지 않았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부분을 읽을 때는 데이터의 모든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연구 논문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제가 알려드린 관점들이 다른 분야의 논문들에서는 다른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연구 분야에 맞춰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더 깊고 자세하게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많지만 너무 제 연구 분야에 대한 깊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못 알려드리는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내 내용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